4월 25일 금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95% 상승한 2546.3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8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50% 상승한 729.6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5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0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7종목, 코스닥에서는 23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애경케미칼, 영흥, 인바이오젠, 자이글, 예스티, 엑스큐어, 삼육물산, 큐라티스, 대우특수강, 마이크로투나노 10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30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2차전지 테마입니다. 최근 테슬라가 1분기 어닝 쇼크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다음 달부터 정치적인 업무를 줄이고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6월달로 예정되어 있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택시 출시를 앞두고 관련 규제 완화에 나선다고 전해졌는데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미중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국 정부가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세계 최대의 배터리 제조사인 중국 CATL은 최근 상하이에서 열린 전시회를 통해 나트륨 이온 배터리인 낙스트라를 공개했는데요. 낙스트라는 1회 충전으로 최대 1500km의 거리를 주행할 수 있으며 연말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전해졌어요. 낙스트라가 양산될 경우 리튬 배터리 시대가 종말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은 나트륨 배터리의 개발 완료 시점을 2030년 전후로 잡고 있는 만큼 한국의 배터리 기술이 5년가량 뒤처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일부 2차전지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반도체 테마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기사들에 대해 중국이 모두 가짜뉴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미중 간의 협상이 앞으로 진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중국은 미국산 상품에 대한 125%의 추가 관세를 이미 철회했거나 철회를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으며 특히 미국산 반도체 8종에 대한 관세를 철회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중국의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었지만 미국과 중국은 모두 관세 전쟁을 심화시키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기 침체로 인해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마존과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수요가 감소하지 않았으며 수요는 여전히 탄탄하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반도체 장비 기업인 램리서치가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젯밤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그 밖에도 이재명 예비후보는 경기도 지역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를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겠다며 반도체 클러스터에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력 및 용수 공급 등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어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반도체와 전력 설비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마이크로투나노는 최근 하이닉스의 HBM용 프로브카드 콜 테스트에 통과했다고 전해지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테스트 통과로 마이크로투나노의 제품군이 고사양 디램 제품군까지 확장되었으며 실적이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잇고 있습니다. 다음은 3번 조선 테마입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의 면제를 요청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협상을 위해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에너지와 조선 부문 등에서 협력 의지를 밝혔다고 전해졌는데요. 특히 미국과의 조선 협력과 알래스카 프로젝트의 참여 검토에 대해서도 거론된 가운데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은 한국이 최선의 제안을 가져왔다며 매우 성공적인 회의를 가졌다고 평가했어요. 한편 미국의 해군성 장관은 4월 30일에 한국을 방문하고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조선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업계에서는 이번 방문을 통해 국내 조선 기업들이 미국 군함 사업을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어젯밤 주요 조선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한 부분도 조선 테마의 지속 호재로 작용되고 있는데요. HD 현대미포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한 685억 원을 기록했으며 HD 현대중공업은 영업이익이 1930% 증가한 4,337억 원을 기록했어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조선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4번 온실가스 감축 테마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최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를 밝힌 가운데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음료 포장 용기를 생산하는 삼육물산은 4일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삼육물산은 친환경 산소 차단 코팅 필름을 개발하고 미국 FDA의 인증을 획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삼육물산은 경기도 파주에 공장 부지와 공장을 소유하고 있어서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수혜주로 묶이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재명 예비후보가 지역 공약으로 비무장지대 일대를 생태관광협력지구로 개발하여 평화관광 명소로 조성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삼육물산을 비롯한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수혜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으니 참고해주세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영훈과 대우특수강 한솔인티큐브가 상승했습니다. 영훈과 한솔인티큐브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대선 예비후보들이 AI 정책을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AI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대우특수강은 자회사인 이오이스를 통해 AI 포토와 패션 서비스 신사업을 하고 있다는 특징주가 붙어주었습니다. 그 밖에도 최근 포스코홀딩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던 가운데 이번 실적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포스코홀딩스는 철강과 에너지 부문의 수익성 개선을 통해 작년 1분기와 비슷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일부 철강 기업들에게 호재로 작용된 것으로 추정되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인바이오젠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엑스큐어와 유비벨록스가 상승했는데요. 최근 SK텔레콤이 이용자의 유심 정보를 해킹당한 가운데 가입자들의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해준다고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국의 T월드 매장에서 교체가 가능하며 SK텔레콤의 통신망을 쓰고 있는 알뜰폰 고객도 교체 가능 대상에 포함됩니다. 유심의 원가는 2,000원에서 3,000원 정도인 만큼 이번 교체로 최대 700억 원가량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SK텔레콤의 유심을 공급 중인 엑스큐어와 유비벨록스가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으로 큐라티스가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최근 큐라티스의 최대 주주인 인벤티지랩은 먹는 비만약의 일주일 지속 효과를 입증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인벤티지랩은 자체 신규 플랫폼 기술을 통해 비만약의 지속 효과를 입증했으며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보다 수십 배 높은 흡수율 증가도 증명했다고 전해졌어요. 먹는 다이어트 약들은 보통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복용해야 하는데 인벤티지랩의 플랫폼 기술을 적용할 경우 일주일에 한 번만 복용해도 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인벤티지랩의 자회사인 큐라티스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선제는 조선 및 홍준표 관련주의자 정책수의 기대감을 입으며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한다고 전해진 가운데 트럼프의 재선 취임식에 초청받았던 홍준표 관련주들이 어제 상승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그 밖에도 한국선제는 이재명 후보의 에너지 공약 수혜 기대감을 입으며 상승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선제는 해적 케이블용 제품 등의 철강 선재류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오늘 조선테마가 상승한 부분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지니언스는 최근 유한타증권의 리포트가 붙어주면서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한타증권은 외국인 지분율이 상향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행했는데요. 지니언스가 설립 이후 꾸준한 실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았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대양금속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대양금속은 최근 공시를 통해 김모 씨 외 3명이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태양금속을 비롯한 한동훈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선 후보 4명을 대상으로 한 적합도 조사에서 한동훈 후보가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한동훈 후보가 19%, 홍준표 후보가 16%의 지지율을 기록했으며 김문수 후보가 14%, 안철수 후보가 12%를 기록했다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에 태양금속을 비롯한 한동훈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NSENM을 비롯한 엔터 기업들이 상승했습니다. 엔터 기업들의 주가가 저평가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일부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유한타증권은 SM에 대한 리포트를 통해 1분기 실적이 시장 추정치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연간 실적 개선세는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어요. 이 같은 분석 속 NSENM을 비롯한 엔터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우리로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하나증권이 리포트를 통해 통신장비 업종이 올해 하반기부터 빅사이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면서 통신장비 기업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의 전자기업인 도시바의 연구팀이 일반 통신망을 이용한 양자통신에 성공했다고 전해진 가운데 우리로가 양자암호 통신용 부품을 도시바에 공급 중이라는 사실이 부각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동양철관, 2위는 대한제당, 3위는 삼성중공업, 4위는 하나솔루션, 5위는 삼성전자, 6위는 영흥, 7위는 애경케미칼, 8위는 하나오션, 9위는 두산에너빌리티, 10위는 태양금속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영흥, 애경케미칼, 하나오션, 태양금속입니다. 영흥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AI 및 철강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입니다. 애경케미칼은 2차전지 관련주이며 하나오션은 조선기업입니다. 태양금속은 한동훈 관련주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우리로, 2위는 한국선제, 3위는 에코플라스틱, 4위는 신라젠, 5위는 SDN, 6위는 자연과 환경, 7위는 메디콕스, 8위는 원익홀딩스, 9위는 바이오스마트, 10위는 나우아이비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우리로, 한국선제,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우리로는 통신장비 및 양자암호 관련주입니다. 한국선제는 조선 및 홍준표 관련주이자 에너지 정책 수혜 기대감을 잇고 있으며 에코플라스틱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하나오션, 2위는 하이닉스, 3위는 삼성전자, 4위는 하나솔루션, 5위는 HD현대중공업, 6위는 두산에너빌리티, 7위는 삼성중공업, 8위는 카카오, 9위는 한미반도체, 10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조선기업인 하나오션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알테오젠, 2위는 한국선제, 3위는 신라젠, 4위는 에코플라스틱, 5위는 HK이노엔, 6위는 포바이포, 7위는 우리로, 8위는 인벤티지랩, 9위는 원익홀딩스, 10위는 WCP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한국선제, 에코플라스틱, 우리로입니다. 한국선제는 홍준표 관련주이자 에너지 정책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으며 에코플라스틱은 친환경 제품 관련주입니다. 우리로는 통신장비 및 양자암호 관련주입니다.